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유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요소들이 유입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요소들이 유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나중에 유입을 개선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매출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유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이 5개입니다. 이 5개가 유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인지도입니다. 여러분, 인지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인지도. 그리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왜요? 키워드라는 건 어디에 쓰여요? 블로그 또는 검색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의 일부죠. 이런 거에 이제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유입이 몰리기도 하고요. 고객이 안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키워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적합도입니다.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타겟 고객이 이 광고를 매력적으로 느끼느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다. 그리고 타겟 접근성. 이것도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게 된 건데 별거 아닙니다. 내 타겟에 있는 곳에 내가 광고를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필라테스 운동복을 팔라 그러는데 노인정 가서 팔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씩 자세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럼 왜 인지도는 왜 없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또 예비 창업자분들이기도 하고 초보 사업자분들은 인지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단계다 아니다?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즉각적인 반응이 발생을 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4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자,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키워드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마케팅 광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키워드를 사람들이 쳤을 때 여러분의 광고가 노출이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맞죠? 타겟 고객이 어떤 키워드를 쳤어요. 그러면은 그 타겟 고객이 그 키워드를 치고 검색창에 쳤을 때 여러분들의 광고나 콘텐츠가 떠야겠죠? 맞죠? 그래서 그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유입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겟 고객에게 비춰질 수 있는 키워드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내 타겟 고객이 치는 키워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타겟 고객이 아닌 사람이 치는 키워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타겟 고객이 쳐야만 그 사람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광고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코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해봐요. 코 성형. 실제로도 하고 싶지만 안 하고 무서워서 안 하고 있는데 코 성형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바로 병원에 가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에 쳐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성형 이렇게 쳐볼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더 자세히 얼굴 성형, 그 다음에 코 성형 조금 이렇게 다 쳐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코 성형 비용에 대해서 쳐볼 수 있겠죠. 맞죠?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쳐볼 겁니다. 맞죠? 코 성형 부작용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 성형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쳐보겠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쳐보겠어요? 어디가 잘하는지 서울 정형외과, 강남 성형외과 이런 거 쳐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압구정이 잘한다던데? 응? 야, 그럼 추천을 받자. 성형외과 추천 이런 것도 다 쳐보겠죠. 뭐 강남 성형외과 추천, 압구정 성형외과 추천, 뭐 코 성형외과 추천, 코 전문 성형외과 추천 이런 거 다 쳐보겠죠. 맞죠? 타겟 고객들이 그런 거 다 쳐볼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정보를 좀 얻고 싶은 거예요. 코 성형 전 알아야 할 내용, 알아야 할 팁, 맞죠? 알아야 할 주의사항, 코 성형 후 관리법, 그런 것들 이제 쳐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겟 고객에 칠만한 키워드를 모조리 수집을 하는 거예요. 모조리. 이게 많으면 몇백 개, 몇천 개도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싹 돌리면 나오는 건데, 어쨌든 핵심은 뭐다? 타겟 고객에 칠만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찾아내야 돼요.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키워드에 따라서도 유입되는 고객이 달라요. 뭐라고요? 키워드에 따라서 유입되는 고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강남 성형외과. 우리 타겟 고객이 칠만한 키워드죠. 이 키워드는 검색량은 되게 많아요. 검색량은 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쳐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문서 수도 많아요. 뭐 블로그 글이라든지, 맞죠? 이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은 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블로그 글이나 광고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 세요, 약해요? 당연히 세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노출하고 싶어 하는 키워드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키워드는 경쟁이 강하죠. 너도 나도 노출하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고 단가도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노출할 가능성도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이런 키워드에서는 절대로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친다라는 거예요. 실수요가 아닌 사람도. 왜? 이 강남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는 진짜로 내가 성형하고 싶어서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성형할 목적이 아니라 그냥 뭐 조사를 한다든지 다른 목적을 갖고 치는 사람도 많은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수요가 아닌 사람도 많이 쓰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수요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거나 광고를 봤을 때 그게 실제 구매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당연히 안 이어지죠. 왜? 나 코 성형할 거 아닌데? 전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광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키워드입니다. 조회수는 많지만 광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요 키워드라는 건 뭔데? 자, 조금 더 자세히 가는 거예요. 강남 성형외과 이런 거 어땠어요? 조회수는 많았지만 실수요가 떨어지고 광고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광고 효율이 결국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가보는 거예요. 코성형 부작용, 코성형 비용, 압구정 성형외과 추천, 압구정 코성형. 자, 이런 키워드들은 어때요? 강남 성형외과보다는 훨씬 더 실수요적이죠. 진짜로 코성형 할 사람들이 칠만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맞죠? 강남 성형외과보다는 훨씬 더 실수요가 많은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키워드들은 검색량은 적지만, 대표 키워드보다는 검색량은 확실히 적지만 어떻게 돼요? 문서 수도 적어요. 문서 수도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키워드들이 비교적 경쟁이 약해요. 비교적 경쟁이 약해요. 그래서 광고 단가도 이런 대표 키워드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광고 단가가 낮으면 뭐합니까? 검색량이 적잖아요.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요에 유입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강남 성형외과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를 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보다 구매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수요에 유입이 많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다 수집을 해요. 어쨌든 실수요가 칠만한 키워드들은 저인 방식으로 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실수요 키워드가 뭔지를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맞죠? 실수요 키워드들을. 그 실수요 키워드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환 효율도 높아요. 그리고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은 상위 노출의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초보 사업자, 예비 창업자들은 이 실수요 키워드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글 한두 개 갖고는 안 돼요. 광고 한두 개 갖고는 안 됩니다. 응? 이런 실수요 키워드에 충분히 많이 배치를 해놔야지만 유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에서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입을 점검할 때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거는 이 키워드들을 이 실수요 키워드들을 내가 충분히 배치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입 변화 두 번째, 바로 광고 적합도입니다. 광고 적합도. 이 광고라는 게 뭐예요? 뭐 검색 광고, 뭐 네이버 GFA, 구글, 유튜브, 뭐 메타 다 있죠?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그것도 하나의 일종인데, 그 광고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돈 안 들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아요. 물론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다면, 타겟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싶다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은 이 광고를 쓰는 거예요. 인터넷 광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잘 만드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다 대행사가 해주는 거 아니야? 대행사에 맡기면 되죠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 대행사 잘하는 데도 많습니다. 믿을 만한 대행사도 많아요. 근데 많은 대행사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에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돈을 쓸 수 없죠. 그럼 광고 대행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이 되는 고객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되는 고객이 아니에요. 그럼 잘 관리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잘 안 해줘요. 전략적으로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뉴스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이 광고 대행사와 이 광고주 간의 법적 다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궤도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이후에는 당연히 광고 대행사를 써야 되겠지만 그 이전까지 사실 광고 대행사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광고를 만들어서 타겟 고객이 여러분들의 광고를 지나치지 않고 뭐지? 나를 위한 광고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광고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B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이미 여기서 광고를 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이 다 이거예요. 그냥 광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A/B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가장 좋은 성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거 속성 자체가 하자마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자마자 좋은 성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좋은 성과를 향해서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마케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한 A/B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B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높은 성과의 소재에만 예산을 집중 투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재에만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입을 변화시키는 요소 세 번째는 바로 타겟 접근성입니다. 이거 뭐 어려운 말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우리 타겟이에요. 그러면은 이 타겟 있는 곳 가서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필라테스 레깅스 이거 팔려 그러는데 노인정 가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타겟 고객들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가?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는가? 아니면 어디 카페에 많이 있는가? 맘카페에 많이 있나? 어디 주로 보이지? 어떤 사이트에 주로 가입하고 있지? 어떤 유튜버를 많이 팔로우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광고를 하더라도 이게 압도적 성과로 발전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이 어디 있는지, 그냥 온라인 광고 때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타겟 고객이 갖고 있는 관심사, 특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컨설팅을 할 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다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타겟 고객이 있는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등어를 잡고 싶으면 고등어가 있는 곳에 가야지. 예를 들어서 갈치 있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네 번째는 예산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이런 말들 많죠. 무자본으로 뭐 사업을 키울 수 있는. 맞죠? 무자본으로 하면 뭐 한 달 만에 월 1,000만 원 가능. 이런 거 뭐 많이 광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맞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여가지고 사업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을 적게 들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이 크려면 여러분들의 돈도 투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예산을 투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입니다. 장기적으로 광고 성과는 여러분들의 예산과 정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광고 성과는 좋아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적은 돈 쓰면서 뭐 하루에 뭐 몇천 원 쓰면서 광고 성과 좋아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싶다면, 그리고 자신이 있으시다면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퀀텀 점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입을 체크해야 될 때는 바로 이 네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싹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실수요 키워드를 충분히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키워드를 갖고 콘텐츠라든지 광고를 잘 하고 있는가, 이거를 첫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다? 내 타겟 고객에게 광고가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있는 곳에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자,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유입을 체크해야 될 때는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켜주시면 당연하게 유입은 오르게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매출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 두 번째는 바로 전환입니다.